여러분, 초품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까지 횡단보도 하나, 차도 하나 건너지 않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아파트를 뜻하는 부동산 용어입니다. 그냥 학교 가까운 아파트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학교가 100m 거리에 있어도 그 사이에 4차선 도로가 하나 있으면 초품화가 아닙니다. 반대로 학교가 300m 떨어져 있어도 단지 후문에서 학교 정문까지 차도를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 그게 초품화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등하굣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부모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애초에 차도를 건너지 않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키가 120cm도 안 되는 아이가 매일 아침 혼자 6차선 도로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가 바뀌고 좌회전 차량이 밀려오는 그 짧은 순간 부모의 심장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초품화 단지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학교 쪽 동에 프리미엄이 붙고 주변 비초품화 단지에 비해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황기에도 초품화 단지의 가격 방어력은 다른 어떤 프리미엄보다 강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오늘은 인구 105만 명,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화성특례시의 초품화 지도를 구별로 펼쳐보겠습니다. 참고로 교육환경법에 따라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품화 단지는 주거 환경 자체가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부수적 장점도 있습니다. 화성특례시는 2026년 2월 1일 4개 구청 체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이 4개의 구가 각각 서부, 중부, 동부 생활권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1.1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 때문에 그동안 시청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제 각 구청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업무를 30분 생활권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 동탄구가 42만 명으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 만세구가 23만 5천 명, 병점구 17만 2천 명, 효행구 15만 9천 명 순입니다. 화성시의 특징은 30대에서 40대 젊은 부부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젊은 부부가 많다는 건 곧 초등학생 자녀가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초품화에 대한 수요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뜨겁습니다. 실제로 화성시 내에서 가장 높은 매매가를 기록하는 단지들 상당수가 초품화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별로 대표적인 초품화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가 가장 많은 동탄구입니다. 동탄이 신도시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장지동 일대입니다. 대표 단지로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1227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서쪽으로 이솔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임장을 다녀온 분들의 후기를 보면 단지 후문에서 나가 횡단보도 하나 없이 이솔초 정문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서현중학교와 서현고등학교도 반경 350m 내에 있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동탄 1신도시에서는 솔빛마을 신도브레뉴가 오랫동안 초품화 강자로 꼽혀왔습니다. 솔빛초등학교를 단지가 직접 품고 있고 동탄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뛰어나서 학부모 선호도 조사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해왔습니다. 동탄일은 2007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성숙한 도시인 만큼 학원가와 상업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동탄의 학원가는 규모와 질면에서 수원 영통이나 분당에 비견될 정도로 성장했는데 이 학원가에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 가능한 초품화 단지라면 학부모들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인 셈이죠. 다음은 효행구입니다. 효행구는 봉담읍을 중심으로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을 관할하는 구입니다. 7개 대학이 있어서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육성될 예정이기도 하죠. 효행구에서 초품화로 주목받는 곳은 봉담 내리지구의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입니다. 1701세대 대단지로 내리숲 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부터 입지에 대한 평가가 갈렸습니다. 내리지구가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병원 같은 생활 인프라까지 거리가 있어서 차량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초품화라는 교육 환경의 장점과 생활 편의성 부족이라는 단점을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같은 효행구 내에서는 봉담 동화지구의 봉담자이 라핀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동화지구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이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성숙한 택지지구입니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보다 분양가가 낮았으면서도 인프라는 더 잘 갖춰져 있어서 실거주 만족도 측면에서는 동화지구 쪽을 더 높이 평가하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이제 서부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입니다. 만세구는 면적이 466제곱킬로미터로 화성시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는 가장 넓은 구입니다.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등 10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이자 해양생태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세구에서 초품화로 꼽히는 곳은 남양 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입니다. 남양초등학교와 인접한 단지로 이름 자체에 에듀가 들어갈 정도로 교육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곳입니다. 특히 2024년 11월에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시청역이 개통되면서 이 일대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신안산선 향남 연장이 완료되면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5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동탄에 비하면 시세가 훨씬 낮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초품화 환경을 확보하고 싶은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세구는 화성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 신설되는 택지지구에서 새로운 초품화 단지들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점구입니다. 진안동, 병점 1동, 병점 2동, 반월동, 화산동을 관할하는 이 구는 면적이 24제곱킬로미터로 가장 작지만 병점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요충지이자 세계문화유산 윤건능이 위치한 역사문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병점 지역은 동탄과 수원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양쪽 인프라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1호선 병점역을 통해 서울 접근성도 동탄 대비 우수합니다. 다만 병점 지역은 신도시가 아닌 기존 시가지 위주여서 초품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대단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들은 지상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지 내에서도 차량 통행이 빈번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향후 병점복합타운 개발과 동탄트램 연결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초품화 단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시해 볼 만합니다. 자, 여기까지 화성 특례시 4개 구의 초품화 지도를 펼쳐보았는데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초품화라는 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초품화의 가장 큰 장점은 등하굣길 안전이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학교가 단지에 바로 붙어 있으면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운동회 방송 소리, 아침 조회 음악이 그대로 들립니다. 학교와 마주보는 저층 세대는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스쿨존 규제 때문에 단지 출입구 주변 도로에서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주정차 단속도 일반 도로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품화는 초등학교 6년간의 가치라는 점입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 초품화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중학교 학군, 학원과 접근성, 고등학교 배정 등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선택은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도보권에 있는 학세권 단지를 찾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편한 세상이 초중고를 모두 350m 내에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화성 특례시는 지금 4개 구청 출범과 함께 각 구별 맞춤형 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분 생활권 행정시대가 열리면서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권역별로 세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초품화 단지를 검토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지 출입구에서 학교 정문까지 실제로 걸어보십시오. 지도상 거리와 실제 동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한 번이라도 건너야 한다면 진정한 초품화가 아닙니다. 둘째, 통학 시간대에 직접 방문해서 차량 동선을 확인하십시오. 출근 시간 단지 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단지 안에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 쪽 저층 세대는 소음을 감수할 수 있는지 미리 판단하십시오. 네 번째,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배정 학군까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초품화의 가치는 6년이지만 학군의 가치는 12년입니다. 앞으로 각 구별학교 신설 계획,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학군 재편 같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내 아이의 안전한 등굣길, 그리고 내 자산의 가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싶다면 초품화는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입니다. 화성 특례시는 매년 수천 세대의 새 아파트가 입주하는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 진짜 초품화의 조건을 갖춘 단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희소성이 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동탄구의 프리미엄 학세권을 원하는지, 효행구의 자연 속 대단지를 원하는지, 만세구의 가성비 초품화를 원하는지 본인의 예산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지만 아이의 안전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